정치마수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요. 그 주말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후보들 발언 한번 들어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전권대사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자, 들으셨는데 야당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 이제 단일화 자체는 끝났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단일화는 선거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계속 물밑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 ING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주장이 좀 다른데요. 저 이견은 어떤 게 좀 사실적으로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 입장이시겠지만 물론. 예. 원래 이제 자신들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아마도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3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지려하게 이렇게 서로가 좀 약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팩트 관계 따로 주장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조 의원님은? 예, 저도 우리 최재성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이 정치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좀 약간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양쪽이 조금 더 좀 신뢰관계가 좀 회복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가 안 그래도 좀 중요한 어떤 선거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여지를 남기셨지만요. 지금 단일화 가지고 곰탕 그만 끓여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여지가 남아있다고 해석하시는 건 약간 너무 희망 섞인 해석 아닌가요? 글쎄요. 일단 단일화를 먼저 좀 공개적으로 주장하신 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아직 여지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약간 집착 아닌가요?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요. 예.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부분에서 보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조 의원님은 그런 생각이신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께서나 누구는 지금 또 단일화 해봐야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결과가 일부 있고요. 격차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단일화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어떤 당내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런 해석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단일화라는 것이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는 그 부분을 모든 재정파들의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정파,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모든 세력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대국민 선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 아닌가요, 혹시? 민주당은 저 믿지 못하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정치보복하면 안 된다 해놓고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울산에 가가지고 정치보복은 꼭 숨겨뒀다가 몰래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청와대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엄형하고 음침한 그런 이재명 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격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내겠다 해놓고 후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단일화 끈은 남아 있다. 최성님 평가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정치보복 하더라도 숨겨놨다가 몰래 해야 그 되는 말씀부터, 거라 하는데 그거 뭐 아시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정치보복을 공언한 것에 대해서 통박하면서 하더라도 몰래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앞뒤 자르고 몰래 정치보복할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그거는 좀 뭐 아무리 뭐 선거가 그렇고 정치가 그래도 하여튼 한국말을 좀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그거는 이해하리라고 보고요. 단일화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직접 나서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전 과정을 세세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선뜻 납득이 안 가죠. 왜 그랬을까? 결국은 단일화는 끝났다. 두 번째, 단일화가 실패한 책임은 누구이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기 위한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왜 단일화 불발을 안철수 주홍 글씨 새기기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세세한 기자회견을 했느냐. 그거는 소위 말해서 지지층, 이제 단일화 이 무산에 대해서 실망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또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윤석열 후보가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책임은 안철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잘 못 봤던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 나라의 지도자 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세세하게 해서 상대에게 주홍 글씨를 하기 위한 새기기 위한 단일화 회견, 불발 회견은 정말 저도 처음 봤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일화는 없고요. 우선은 물리적인 시간들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경선 아니면은 뭐 할 방법이 없지 않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그거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꿇고 들어와라 이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예우할 테니까 꿇고 들어와라. 이게 좁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가사 그럴 리도 없지만 여론조사 경선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하더라도 3월 7일인데요. 대선 이틀 전에 그걸 한다는 거는 뭐 햄을 통째로 먹어도 될까 말까인데 슬라이스해서 마지막 조각이 먹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요. 실제로는 불발인데 책임 더 씌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시기라고. 아까 조 의원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냐면 아직도 단일화는 남아 있다는 건데 그 가능성이 끝났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약간 여론조사 결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단일화는 이제 의미 없다. 오히려 단일화하면 더 좁혀진다 차이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0%거든요. 그리고 책임 더 씌우기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사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를 합의하더라도 3월 6, 7일쯤에나 그게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사전투표 다 하고 뭐 다 하고 이거 완전히 뭐 이 곰탕 끓여 먹고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취득할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 두 후보의 단일화는 조사상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요. 단일화 없이 사자 대결 구도 하에서의 윤석열 이재명 후보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고 난 다음에 지지율 차이나 이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 이거는 안 하면은 기분 나쁘고 하면 기분 좋은데 실제로 득표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계륵 단일화라고 얘기했는데 시기도 확 지나버리고 책임 더 씌우게 하는 과정이니까 뭐 확률 0.001%인데 그게 된다 하더라도 계륵 단일화의 속성도 있고 취할 수 있는 이제 득표상의 이득은 없다. 오히려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단일화를 막판에 될 리도 없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쪽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알고 있거든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할 의향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책임 더 씌우기로 요 이슈를 끝까지 갖고 가는 거죠. 지금. 혹시 추가하실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좀 조금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건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도 말씀드리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예. 또 이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자는 그런 예. 의미고요.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단일화는 보통 정치권에서 이제 후보들끼리 하는 것이 물리적 단일화입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깨어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국민들께서 이걸 판단해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단일화는 또 남아 있거든요. 예.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다수로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한테로 지지세가 몰리겠지요. 예. 그것도 일종의 단일화의 성격을 가진다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1차적으로 물리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예. 2차적으로 저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최근에 미세하지만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 윤석열 후보로 인한 또는 정권 교체가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인한 그런 단일화로 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은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 속도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토론회에서 정치개혁을 얘기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의총에서 하면 모르겠으나 이런 어떤 확인을 요구했는데 의총을 바로 열었습니다, 어제. 네. 그 진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소님. 우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을 하셨듯이 예.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개혁 차원에서 결선 투표제를 한다든가 다당제를 한다든가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예. 이거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아니고 정치개혁 그 자체로 예. 이 국민들께 판단을 요청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동의 이런 것을 받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지 단일화를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그것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뭘 의미하는지 예. 모르는데 그래서 단일화 실패에 대한 부적 붙이기 예? 이 주홍글씨 새기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거죠. 다시 예. 말해서 책임 공방이거든요. 그걸 안철수 후보한테 씌움으로 인해서 단일화 실패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씌워서 그 표를 이 정권 교체를 바라거나 단일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표를 윤석열 후보가 흡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단일화는 솔직히 없습니다. 오죽하면 뭐 국민에 의한 단일화라는 얘기까지 예. 나옵니까? 그 정치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 발언 한번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또 선거 때 되면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합치고 누구 누르고 포기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연합정부 만들게 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다른 나라 다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확실하게 결선투표 합시다 여러분. 자, 들으셨지만요. 여당부터 잠깐 여쭤보면요. 아까 저 이재명 후보도 직접 얘기를 했고 이것이 무슨 뭐 합치고 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정치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제안 나머지들이 합치자 이 뜻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는 그럼 그 선거 전략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고립되고 나머지가 합치는 모양새 이런 걸 어떤 그리기는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위적 물리적 단일화가 아니고요. 예. 정치적 동의를 광범위하게 받자 이런 의미의 이제 제안이 되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 아까 민주당의 신뢰 문제를 말씀하셔서 근데 안철수 후보도 역시 똑같은 신뢰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전제로 의총에서 결의를 하면 모를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약간의 좀 추세가 통합 쪽 추세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신가요? 혹시?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서울시장 나올 때 대선 안 논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선 나오면서 명분을 또 그걸 말을 바꾸게 하면서 대선에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온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손잡는 것은 아마 그 굉장한 그 본인한테도 타격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말하는 걸 보고서 내가 웃음이 많이 나왔는데 저분은 그 정치 개혁의 대상이지 정치 개혁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정치 개혁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많이 속여왔습니까? 비례대표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소수정당 배려한 데 놓고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170석 이상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구성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그 정치 개혁이 다당제가 정치 개혁의 일환이 아닙니다. 예. 이미 다당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지금 정당이 그 숫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지.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저 다당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예, 여기서 다당제를 하자, 결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센스하는 거죠. 예. 저는 정치개혁을, 진정한 정치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되지요. 다수의 국민은 비례대표제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비례대표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상한 그 국민들이 생소한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정치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거. 예. 이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의 대상이지 정치개혁을 할 주체는 되지 못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심각한 왜곡인데요. 예. 사실 지난번 2020년 총선거 때 처음으로 다당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제 소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준연동형이죠. 그걸 했어요. 그때요 내놓고 자당 의원들 탈당시켜갖고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예. 거기서부터 사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되는데 정치적인 어떤 장벽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을 내놓고 만들어서 이 다당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준연동제를 흔들었는지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책임은 분명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고요.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 전문성이라든가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군사독재 시절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이 독재 정권이 유리하게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다당제를 말로만 지금 어떻게 다당됩니까? 양당이 유리하게 제도가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도적 기반으로 이건 뒷받침해야 다당제가 실질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럼 과거에 왜 석패율제라든가 이런 거 왜 반대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 준연동제 하니까 내놓고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놓고 탈당시켜갖고 미래한국당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보고 새누리당에서 다 해먹게 자유한국당이요 그 당시 그냥 놔둡니까? 예. 그래서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하고 현재 비례대표제가 지금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서 그렇지 과거 새누리당 신한국당 전체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제도고 이것에 대한 씨앗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항상 선호를 해서 이 제도, 소선거구제를 깨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소수당이 되니까 반대 안 한 것처럼 그러는데 앞으로도 반대할 겁니다. 예. 예. 여기다 발로. 예, 예. 지금 대선 후보가 지금 실내제 얼마나 나왔습니까? 열 몇 분 나오셨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 자신들이 그 대통령이 되겠다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지요. 예.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선거구제도 마찬가지지요. 후보들 다 나옵니다. 정당의 대표성을 예. 가지고. 누가 찍습니까? 유권자가 찍습니다. 예. 그 찍어서 많이 넣은 의석수가 많은 데가 다수당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이미 다당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예. 다당제를 우리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걸 자꾸만 호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진정한 정치 개혁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 다수가 바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지. 예. 정치인들이 저것끼리 그냥 이합집산하고 하는 것은 전 정치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제도 같은 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 이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동형은 이 비례대표를 갖다가 더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서 비례대표제가 있는 나라가 예.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30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저는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예. 대선 기간에 느닷없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좀 약간 좀 그 모순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조 의원님은 양당제 폐해 같은 거는 혹시 전혀 어떤 그런 건 양당제 자체의 폐해가 아니다 이런 저는 말씀. 양당제보다는 지금의 대통령 거대 양당이 어떤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개선책은 뭐라고 저는 보시는 그 건가요? 부분은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하기 아, 때문에 예. 그건 별 예. 무리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대통령제에 있어서 전 정권이 잘못하면은 우리의 5년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예.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그런 것을 결국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되면은 이런 오만한 정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정부가 민주당 정권이 잘했다면은 또 연장시켜줘야 됩니다. 당연히. 예. 근데 민주당 정권이 못했다 하면 바꿔야 되지요.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민의힘 정권이 5년 동안 못했다 하면 또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을 인식을 주게 되면요. 정치인들이 아주 겸손해지고 낮은 자세로 저는 국민들을 예. 생각하고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예. 최소님 혹시 뭐 우선은 국민들이 선택해서 지금의 의회 구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예. 다당제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정당의 능력 문제다. 결국은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선거구 제도, 비례대표 제도는 굉장히 양당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줄곧 일당을 해왔던 지금의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 구도가 충돌했던 이 과거의 그 정치 구도상 영남에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영남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 지금은 국민들이 소수당을 2당을 만들어 줬죠. 그러나 줄곧 이건 수십 년 동안 소선거구제는 군사독재 시절에서 설계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석패율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소선거구제 고집해요. 예. 그리고 이걸 거대 정당의 유리한 제도를 그대로 놓고 이건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씨앗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설계했던 건데 그 씨앗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과거의 기득권에 취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선거구제 자체만 고집하는 것은 기득권에 취해 있는 것이다. 그 반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소선거구제만 고집하는 의원은 예, 아닙니다. 예.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선거구제를 좀 넘어서서 중대선거구제 저도 찬성합니다. 예. 그 할 수 있으면 예. 그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그럼 정치 신인한테 유리하냐 예. 또 이런 숙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정치 개혁의 일환이 아니라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이지요. 예.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은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예. 당선될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리고 정치 신인이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정치 개혁에 자칫하면 역행하는 제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당에서 이렇게 당선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 지역주의를 특히 지금 지역주의는 호남이 더 강하지요. 예. 영남 지역은 부산만 예를 들어도 16개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려 13곳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이미 부산은 지역주의 구도가 깨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남아있는 지역은 이제 전라도 호남 지역이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중대 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저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거는 것은 정치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 제도를 개선하자 그런 취지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제도를 통한 개선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다른 건가요? 정치 개혁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정치 신인들이 예. 또는 새로운 인물들이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그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진지한 의미의 제가 정치 아직 개혁이라고 이해 못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여쭤보는 그 제도적 건데요. 중대 선거구제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선거구제와 다르게 중대 선거구제는 이 정치 신인들이 지역이 넓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정치 신인들이 참 공천을 받으면 모를까. 공천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바로 예. 그 중대 선거구제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중대 선거구제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이 2배, 3배 더 들거든요. 그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또 당선에 대한 참신한 인물에 대한 선정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숙제로 남아 있는 거지. 예. 최소님, 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제도의 개혁 없는 정치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률로 뒷받침하지 않는 국정혁신하고 예.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각 당에서 그냥 공천제도 혁신이나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까 서울시장 공천 민주당이 왜 했느냐 그러는데요.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이 파렴치범이라든가 또 뇌물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등을 공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예. 여지는 있습니다만 예. 그거를 비판했잖아요. 공천했다고. 예.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조항이 있고 국민의힘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 이 잘못으로 이 보궐선거가 발생을 해도 공천에도 아무런 조항상의 예. 위배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의무 규정으로 해놓은 민주당만 손해를 보거든요. 그럼 정당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률로 만들었을 예. 때, 제도로 만들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예, 예. 그래서 제도의 개혁 없는 정치 개혁은 그거는 이제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대선 때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안 한 적 어디 예. 있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만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진짜 시간은 정말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10초만. 예. 네, 어쨌든 그 입만 열면 그 예.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 정말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예. 실천하는 모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